안녕하십니까. 하태준 교수님 연구실 퀵스 발표자 17학번 나민재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실험 주제는 뉴로모픽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RLM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처음에 뉴로모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작할 RLM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 원리 그리고 RLM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로모픽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폰 노이만 구조에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CPU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은 CPU가 메모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틀넥이라고 하는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며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최근에는 뉴로모픽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로모픽 시스템은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고 하며 CPU와 메모리가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같은 곳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작할 RLM 디바이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니셜 스테이트는 초기 상태라고 하여 전압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필라멘트가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며 1번 포밍에는 저희가 양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 사이에 인슐레이터층에 전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리셋입니다. 리셋은 음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필라멘트의 일부분이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 3번 셋은 리셋에서 파열되었던 그러한 필라멘트가 다시 형성이 돼서 전류가 돌아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번과 3번의 전압을 비교를 해보자면 옆에 그래프에서 1번의 전압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포밍 형상에서는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 사이의 필라멘트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것이며 3번 셋에서는 리셋을 할 때 파열됐던 일부분만 다시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전압에서 이렇게 셋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필라멘트가 형성된 그림을 보여준 것이며 이러한 두 개의 일렉트로드 사이의 인슐레이터층에서 전류의 길을 저희는 필라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플래티넘 전극 사이에 카파 옥사이드에 생긴 그러한 필라멘트를 보여주는 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저항 변화 특성 그래프입니다. RLM의 HRS는 High Resistive State라고 하여 말 그대로 고저항 상태입니다. 저항이 높은 상태이며 따라서 전류가 작게 흐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LRS는 Low Resistive State라고 하여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RLM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RLM은 중간에 메탈 옥사이드층을 지르코늄 옥사이드 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르코늄 옥사이드 용액을 0.8몰에 5ml의 지르코늄 옥사이드 용액을 사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용액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르코늄 클로라이드 파우더 1.289g과 2메톡시에탄올 4.82g을 섞어서 0.8몰의 5ml의 지르코늄 옥사이드 용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RLM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LM은 MIM 구조라고 하여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입니다. 바텀 일렉트로드는 저희가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여 이빔 이베포레이터로 바텀 일렉트로드를 깔아주었습니다. 지르코늄 옥사이드는 인슐레이터층, 메탈 옥사이드층으로 사용하였으며 스핀 쿼터를 사용을 해서 증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탑 일렉트로드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여 이빔 이베포레이터로 탑 일렉트로드를 증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깔기 위해서 스핀 쿼터를 사용을 하였고 6000rpm의 회전 속도로 45초 동안 증착을 하여 60나노미터의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깔 수 있었습니다. 탑과 바텀 일렉트로드는 이빔 이베포레이터를 사용을 하여 0.5에서 0.6 옹스트롱 퍼 세크의 증착률을 사용을 하여 이렇게 100나노의 알루미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로모픽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REM을 제작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REM을 제작함에 있어서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방막의 최적의 후속 어닐링 온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포스트 어닐링의 최적의 온도를 찾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도와 400도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소자는 후속 어닐링 온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누설 전류와 정전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도의 소자가 400도의 소자보다 둘 다 좋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도의 소자는 부족한 열 에너지로 인해서 소자가 열화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소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00도와 500도의 두 개의 소자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정전 용량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500도의 소자가 400도의 소자보다 더 낮은 정전 용량 값을 가지며 400도가 더 훌륭한 정전 용량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누설 전류 부분에서는 500도가 더 낮은 누설 전류를 보이며 더 훌륭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온도가 더 최적화된 온도라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특성을 보고 500도의 소자에서는 아마 결정질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정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XRD와 AFM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XRD는 확실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500도의 소자에서는 테트라고날 지르코늄 옥사이드 피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FM에서 또한 테트라고날 크리스탈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테트라고날 결정질이 500도에서 형성이 돼서 누설 전류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누설 전류와 정전 용량 두 개의 특성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온도가 최적화된 온도인지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4개의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항 변화 특성, REM의 set reset 볼테이지, 그리고 메모리의 특성인 리텐션 타임과 스위칭 사이클, 총 4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의 그림을 보면은 400도의 소자가 500도의 소자보다 저항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M의 set reset 볼테이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400도에서의 더 적은 전압에서 set과 리셋이 일어나며 더 저전력의 소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텐션 타임과 스위칭 사이클 또한 400도의 소자가 더 훌륭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실험을 통해 저희는 400도의 소자가 400도로 후속 어닐링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온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소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